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일 4분기의 첫날이네요. 그러면서 국군의 날 76주년입니다. 어쨌든 모처럼 또 휴일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4분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부재자 투표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35일이 남았는데 자,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공교롭게 10월 3일이 지나고 나면 그죠? 10월 4일, 10월 5일 아주 중요한 실업률, 고용지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월 4분기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방송을 하는 만큼 제대로 오늘 맥을 짚어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4분기 때 깔끔하게 또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오늘 명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초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4분기 과연 상승 랠리를 이어갈까? 이게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8월 5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자, 8월 5일 날 갑자기 블랙 먼데이가 되면서 엔캐리 청산을 했다느니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걸 또 무색하게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제조업 관련, 또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다시 급상승을 했죠. 자, 그래서 과연 10월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9월 달에 아시다시피 FMC, 빅 FOMC라고 저는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거죠. 점도표가 나오는 거를 빅 FOMC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자, 그 전까지만 해도 FOMC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0.25%가 대세적인 그런 방향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그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가 시장을 흘렸죠. 자,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닉 기자가 파월이랑 너무나도 친해가지고 그죠? 미리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닉 기자가 이제 시장에다 그런 얘기를 풀리면서 베이비 스텝 0.25가 아니라 0.50 B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교롭게 정확히 맞았죠.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지금 보시다시피 0.5%로 일단 단행을 했어요. 자, 단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자, 결국엔 시장은 예상을 조금은 했지만 그죠? 파월의 한 얘기를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대신 노동력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보험성을 일단 0.25가 아니라 0.50을 내리고 일단 관망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 거는 일단 미리 보험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파월은 어떻게 됐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또 정치적인 어떤 속내가 내포가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 파월은 또 다음에 한번 의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할 거예요. 현재까지는 미 대선 당선자가 왔다 갔다 하죠. 토론이 있을 때만 해도 해리스가 유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트럼프도 또 박빙이다. 트럼프하고 박빙이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파월은 어쨌든 주사위를 던져놨어요. 뭐 뜨뜻미진한 거죠. 누구 편도 안 들면서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파월은 어쨌든 0.50을 단행했다라고 지금 일단 판단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연준 위원들이 총 19명이 점도표를 다 찍죠. 금리에 대한 점도표 찍는데 오로지 한 사람만, 보험원 이사만, 미셸 보험원 이사죠. 이 양반만 0.50은 아니다. 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할 수도 있고 뭐 파월 당신이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조금 아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를 든 거는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죠? 자, 우리 유가를 잠깐 보고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가가 6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활활 타오르면서 다시 71달러를 지금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일단 보험은 이사가 염려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꼴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다시 한번 튈 수도 있죠. 그죠? 뭐 그런 상황들. 자,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파월은 무시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0.50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더라도 석유 2차 파동 때 80년대 초반이죠. 70년대 80년대까지 초반까지 1차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이 있었어요. 자, 그때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가 좀 잡힌다 싶더니 다시 올라가고 그게 5번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반복이 안 되리란 법이 없죠. 그건 결국엔 키는 유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잘 하시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겠죠. 자, 시장의 예상은 다시 그러니까 파월은 0.25로 암시를 시장에 던졌어요. 자, 그런데 시장은 갑자기 지금 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겨우 노동력 시장에 조금 안 좋게 가는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지금 0.50을 자, 파월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0.50 갈지 0.25로 갈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4분기를 봐야 될 경기 취재 변곡점의 1차 신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실업률이요. 실업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9월 24일 날 뭐가 나왔죠? 소비자 신뢰지수 CB가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은 108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나도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세 자리 수였는데 앞에가 두 자리로 바뀌었어요. 자, 거기 하이 지수들이 있는데 하이에서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개 품목이 되는데 거기서 노동력이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이 좀 밀렸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주도하면서 올렸죠. 자, 그럼 결국엔 지표적으로 바라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꼴은 뭐냐? 결국 우리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그죠? 자, 지금 예를 들면 샴의 법칙, 샴을 만든 사람도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아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이론하고 현실은 달라요. 그죠? 이론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만약에 10월 달 이번 주에 나온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어쨌든 4.5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B컷을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B컷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0.50을 올리게 되면 야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구나. 시장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연준은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죠. 제거의 연착륙은 안 될 것 같고요.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침체는 다릅니다. 자, 근데 연착륙은 아닐 것 같아요. 연착륙보다 조금 더 무겁게 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자, 우리나라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단 뒤로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아닌 조금은 약간 좀 센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 월스트리트 저널 CNN이나 CNBC에 많이 나오죠. 지금 서민들, 미국 서민들 상당히 이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거비,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고요. 그죠?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 뭐 렌트비가 지금 한 달에 700만 원 한답니다. 7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착륙이 아닌 그런 조금 무거운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업률하고 금리를 얼만큼 11월, 12월에 내리냐. 그게 바로 우리가 4분기에 바라봐야 될 경기 침체에 대한 변곡점이 되겠다.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상당히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비농장 급여죠. 고용이죠. 고용. 자, 8월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치. 자,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우리 시험 이걸 또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고용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되면요. 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번 달에 100만 개에 대한 고용 지표가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럼 매달 업데이트가 되면서 축소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1년 뒤에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당장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88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8월 달부터 이상 신호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8월에. 자, 8월에 잠깐 볼까요? 자, 여기 8월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보시면. 자, 8월에 이제 7월 달께 발표가 됐죠. 그런데 예측치는 175K가 나왔어요. 175K.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114K. 어마어마하게 안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좁게 나왔죠. 이러면서 어때요? 8월 2일 날. 벌써 블랙 먼데이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환상 놀랐죠, 시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어때요? 9월 달. 9월 달도 보세요. 9월 달도 160, 시장은 160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142K가 나왔어요. 그래서 9월 초도 똑같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또 한 달 전에 과거하고 똑같은 어떤 상황을 벌어지는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던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나스닥은 월몰이 바뀌었죠. 이제 우리가 3분기 몰을 썼다가 이제 마지막 4분기 몰을 쓰다 보니까 다시 한번 2만에 지금 안착해서 고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쨌든 뭐 분위기는 아직까지 여기에도 턴포인트가 됐던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 또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나스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지금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나래비를 줄 서서 발표가 있겠죠. 그걸 보시면서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 자, 예측치보다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나오면 나스닥은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지수는 다시 한번 나스닥은 상승 랠리를 할 수 있겠다.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GDP가 되겠죠. GDP가 또 발표가 되죠. GDP가 저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10월 달에도 봐야 돼요. 10월 달은 뭐예요, 이제? 3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3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자, 지금 애틀랜타 연은에서 매달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GDP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GDP Now라는 거예요. GDP Now. GDP Now인데 GDP Now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 3분기에도 3%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분기에도 3%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3%. 여기 딱 보이시죠? 요게 3%입니다. 3%.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자, 그 2분기에도 우리가 이제 거의 3% 근접해서 나왔잖아요. 똑같이 결국엔 경제는 너무나도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GDP가 좋은데 미국 경기 침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열어봐야 되겠죠. 자, 열어봐서 결과가 예상치보다 안 나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인정하면서 조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이것도 아셔야 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3달로 나눠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4분기니까 저번 분기, 그 3분기가 발표가 되죠. 그럼 10월 달에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뭐가 나와요? 잠정치라는 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확정치가 12월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대선이 끝나고도 상당히 시장이 혼돈스러울 수가 있겠죠. 왜? 확정치가 나오려면 12월에 나오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치, 경기 침체 변곡점에서 뭐 제일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잖아요. 경기 침체 오는데 너무나도 틀어막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엔 증빙 자료가 여기서 나오겠죠. 자, 일단 이제 이게 이제 12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11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잠정치, 확정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11월이 되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자, 여기서 결국엔 그 사람의 어떤 취임하자마자 그 대통령의 심판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애틀란타 이게 GDP 나오도 상당히 골 때립니다. 즉 9월 달까지만 해도 2.5에다가 또 2%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3%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 일반 투자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겠죠. 근데 일단 딱 중심을 잡으시고 예측치보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위험 요소라는 게 있어요. 위험 요소, 그죠? 자,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뭐 잘 나오면은 뭐 좋게 가지만 위험 요소는 항상 어디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존재를 하겠죠. 자, 그 위험 요소가 뭐냐? 엔캐리 청산이에요. 엔캐리 청산. 자, 아시다시피 8월 5일 날 그죠? 엔캐리 청산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자, 일본이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10몇 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자, 엔캐리라는 게 뭐냐? 자, 엔화가 제로 금리였잖아요. 제로 금리가 이 돈을 빌려서 제3국,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이머징 마켓이 됐든 어떻게 그런 신흥 국가에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메인은 주식이 되겠지만 자,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0.1로 올려버리니까 때마침 이때 또 이렇게 아까 뭐 지표들이 이렇게 고용 관련 지표 그다음에 제조 관련 지표가 안 나왔는데도 잘 안 나왔는데 해피 이때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월 5일 날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블랙 먼데이가 만들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죠? 일본 같은 10%가 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자, 이게 또 한번 재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기준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인하가 되겠죠. 그죠?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따지면 여기서 투자를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환차손이 발생을 하죠. 환차손. 야, 이거 메리트 없는데 그 돈이 이동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일본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아주 우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자, 11월 달에 또 이제 저번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죠. 일본이 동결을 9월에 했는데 자, 11월에 또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자, 그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자, BOJ 총재도 연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2%대가 되겠죠. 일본도 동의를 하니까. 자, 그런 목표대까지 만약에 우리가 도달을 해준다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자는 자, 미국 때문에 니네가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일본도 인플레이션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고물가에 휘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이번에 또 총리가 새로 또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나스닥에 대한 2차 엔켈의 청산이 되겠죠. 나스닥엔 3대 지수죠. 엔켈의 청산에 대한 또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위험 두 번째죠. 자, 아까 보험원 이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또 급등을 하거나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뭐 요즘에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배추값이 10,000원이죠. 한 포기에. 뭐 올해 그 김치 사 먹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예는 아니겠죠.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정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물가가 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제조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CPI가 다시 한번 PPI,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시장은 좋은 것만 해석을 해요. 나쁜 거는 해석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잘 보셔야 돼, 이거.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CPI를 보자면 CPI. 자, CPI 보시면 이게 YOY입니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그죠? 여기 보세요. 자, 2.9 실제 2.9 나왔고 여기도 2.9 나왔는데 예상치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물가가 내렸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시장은 연준은 2%대를 원하죠. 2%대. 2%대 원하죠. 자, 2%대 중반, 3%대 초반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확실히 인플레 꺾었다? 장담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지 않느냐. 파월이 바라보는 제가 입장은.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오른쪽도 보세요. 오른쪽도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3.2% 7월 달. 3.2% 실제 3.2%. 그리고 또 8월 달쯤 8월 달도 3.2% 3.2%. 여기는 더 심하죠, 지금. 그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플레 꺾었다. 이거는 너무 갭이 크죠. 2.0%가 걸쳐 1.2%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3달 연속 비슷한 3%대 고착화가 돼 있다고 말해. 5.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파월이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급발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인플레는 이 시정의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인플레 오지 않을 거야. 자기가 언론플레 했는데 결국 인플레 왔잖아요. 와가지고 갑자기 0.5% 올리더니 0.75% 4번 올리더니 엄청나게 올려댔죠. 그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0.5 내렸는데 언제 2%대까지 갈지는 참 막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8월 FMC 회의 때 뭐 연말까지 4.5%까지 내리겠다고 해서 결국엔 1포인트 더 내리는데 자, 그게 내릴지 안 내릴지도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더 급하게 시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0.5%, 그다음에 12월에 0.25%.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1.25%를 더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물가도 못 잡고, 그죠? 그리고 노동도 못 잡고, 다시 또 인플레가 튀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위험 요소가 CPI하고 또 PPI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CPI, PPI는 매달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발표하겠죠. 이것도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위험 요소. 아까 생산자 물자하고 이제 동일한 건데 뭐 여기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딴 거 안 볼게요. 딴 거 안 보고 전년 대비만 제 볼게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도 여기도 동일합니다. 전년 대비. 여기 보세요. 자, 전년 대비 3.3 또 8월, 그죠? 9월에 3.4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죠? 데이터. 자, 파월이 분명히 무슨 얘기했습니까? 항상 데이터를 보고, 그죠? 어떤 금리 정책을 정하겠다. 통화 정책을 정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숫자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근데 지금 숫자가 좋게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꺾였다? 라고 예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퀘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죠? 지금 거의 지금 뭐 4월부터 뭐 3%대에서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자, 2월, 3월에 조금 내려가다가, 그죠? 결국엔 4월부터 다시 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다시 말씀, 보험원 이사가 이걸 염려를 했는데 파월은 아니다. 정시색을 띠면서 0.50을 단행했고 물가가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4분기에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월의 말처럼 파월이 항상 한 얘기 있죠. 데이터를 보면서 통화 정책을 정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따르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표를 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예측치보다 잘 나오면 지수 상승, 예측치보다 안 나오면 지수 하락.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숫자의 의미를 같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고 아라비아 숫자만 보셔서 여러분들이 4분기에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또 쉬시잖아요. 쉬시니까 또 저녁 시간 즐겁게 또 공부도 하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또 이제 근무하시다가 또 강의 공부하시는 거라 또 쉬면서 공부하시는 또 차원이 다르니까 편하게 쉬시면서 공부하라고 제가 오늘 꿀팁 강의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명은 29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1996년에 주식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98년에 국내 선물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제가 외환거래, 포렉스, 그다음에 해외 선물, 뭐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의 노하우나 29년의 노하우를 담긴 이 기법을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파생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치 수단이죠.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세죠. 뭐 올라가지도 않고 시장이 예상이 올라가야 되면 별로 안 올라가고 미국 장에서 상당히 우리 장이 안 좋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자, 그럼 일단은 해치니까 파생이 자, 오늘 제 기법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활용하셔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파생으로 하셔서 수익을 좀 내보시고 주식이 좋을 때는 이 기법을 활용하셔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9년의 노하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10월 5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뉴드림이라는 제가 매매 기법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처음에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죠. 솔직히 안 어려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떤 뭐 교수님은 상당히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그러면 야, 저분이면 설명을 참 잘하시겠구나 했는데 막상 해보면 또 별로야.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결국엔 저는 그래요.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리어는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하는 그게 정말 진짜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쉽고 정말 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법이 제가 유드림이니까요. 오프라인 강의 때 참석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유드림 위주로 오늘 전체를 디테일한 설명을 못 드리고 꿀팁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드림은 뭐냐 이거죠. 유드림은 뭐. 제 이제 시그니처 기법이
처음 들으시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8.15 해방선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평선에 이제 약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60일, 20일, 50일, 또 8일선, 1일선, 5일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어놓은 거니까 그거 딱 보시죠. 저 양반은 천명은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세 매매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쉴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추세를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추세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차트에 의존하셔가지고 그 순간순간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롱런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드림 매매 기법은 뭐냐면 6.25 전쟁선 8.15 해방선의 통합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 기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일단 유드림 먼저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걸 하시고 나중에 저하고 또 인연이 계속 되시면 이 방송을 또 계속 보시면 그래서 6.25, 8.15도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독학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는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영상까지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인강이죠, 인강 말 그대로. 그죠? 일단 우리나라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교육 영상들이 돌아다닙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진정한 고수는 있잖아요. 딱 하나의 기법 가지고 수익을 냅니다. 그게 찐 고수예요. 그래서 그게 대해 그 뉴드림을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하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핵심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기 안에서 제가 낱낱이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거 강의 EMA 세계의 선만 알면 왕초보도 찐 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까 뉴드림의 연속성 상입니다. 자, 뉴드림의 이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요것만 우리가 짧게 우리가 왕초보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초보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럼 EMA가 뭐냐? EMA가 뭐냐 이거죠. EMA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EMA는 이동평균선의 종류. 자, 이동평균선 이제 EMA를 아시기 전에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A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M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imple Moving Average 약자가 SMA예요. 심플은 단순하지 말 그대로 단순 이동 평균선을 바로 SMA 약자 붙여서 SMA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할 때 장타 스윙할 때 이동 평균선 세팅을 SMA로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기본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차트들 있잖아요. 거기 차트는 다 거의 다 SM으로 세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모르고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단타 매매를 스캘핑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 세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MA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타 스윙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매매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이제 EMA. 제가 오늘 소개시켜요. EMA. EMA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죠. 이거에서 EMA 약자로 붙여놓은 거고요. 자, Exponential이 지수란 얘기죠. 지수.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다 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라든지 스캘핑 때 아주 적합한 매매법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장기 스윙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캐리어가 좀 짧다 보니까.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6.25는 단타, 중타, 장타, 스윙 매매 골고루 다 가능한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뉴드림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배우시고 요런 기법을 요런 원리만 오늘 먼저 알고 나시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죠? 어느 증권사 동일하니까 EMA로 반드시 세팅하시고 나서 매매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을 해야죠. 세팅. 자,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평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뭐 있어요? 5일, 20일, 60일, 뭐 120일, 240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가격의 어떤 8일은 8일의 어떤 평균치를 선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5일 예를 들어 볼게요. 5일의 평균 나타내는 5일선이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어떻게든 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땡겨 보자는 얘기죠. 조금만 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땡기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일반 투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 투자자들보다 어떻게 돼요? 조금 땡겨서 신호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매매가 조금 앞서서 가니까 우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걸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해주냐? 자, 5일선 뭐 간단합니다. 이제 그 차트 세팅하는데 이제 이동평균선 선 거기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세요.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하나 딱 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세팅해 줄게. 8일선, 5일선, 100일선만 세팅해 주면 되겠다. 다른 거는 세팅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세팅해 주고 나머지 체크한 건 다 지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각 캔들 선의 색을 좀 바꿔 주셔야 되겠죠. 바꿔 주시고 굵기는 뭐 동일하게 하시는데 8일선은 조금만 두껍게 해주세요. 왜? 8일선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세팅.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요 가지는 반드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세팅 안 하셔서 나중에 뭐 꼬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면 세팅도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캡처 가져온 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매수 구간에서 관점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매수 구간에 관점 바라봤을 때, 자,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 지수로 세팅을 한 거고, 자, 어디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그 주식을 하신다든지 뭐 해외 선물 하신다든지 항상 어려운 게 박스 구간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또 박스 구간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뭐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그죠? 크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매매하면 뭐 괜찮지 않겠어? 뭐 손해받아 얼마 보겠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구간에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손절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박스 구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매수 구간인지 매도 구간인지 모르고 매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조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꿀팁을 드릴게요. 매수 구간에 여기서 왜 매수해야 박스 구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이제 8일선이라고 그랬죠. 8일선. 이 파란 게 8일선입니다. 8일선. 그죠? 8일선. 그죠? 그 다음 선 51선, 100일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고 방송 나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이평선의 배열을 먼저 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열을. 그죠? 자, 그리고 일단 배열을 딱 봤을 때 어때요? 간단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또 팁을 드리는데 차트를 작게 해서 보시면 안 돼요.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셔야 돼요. 크게 해서 보실 때 추세가 얘가 매수겠구나 매도겠구나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회사활표 일부러 근 게 아니고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일단 50이라고 100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얘도 마찬가지고 8일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면은 매수로 봐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신다면 여기 밑에 거래량도 나오죠. 거래량도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매수라고 봐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박스 구간에 우리가 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냐? 자, 박스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입 타임이 어디서 진입 타임이냐 이거죠. 말씀드렸죠. 자, 매수니까 뭐예요? 골든 크로스가 되겠죠. 골든 크로스. 골든 타임이죠. 말 그대로. 자, 즉 8일선이 21선을 강하게
각도 35도 각도. 제가 말씀드리게 35도 각도가 나오면요. 이거는 상당히 그 추세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21선을 딱 골든 크로스 거의 45도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딱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진입 타점.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또 세밀하게 봐야 되겠어요. 뭘 세밀하게 봐야 되냐? 자, 박스면 선을 일단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겠죠. 지지 라인. 지지가 되겠죠. 지지 라인. 그죠? 지지. 그죠? 여기서 계속 딱 보세요. 캔들이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안 내려가잖아. 이게 지지 라인이야. 근데도 여기서도 또 뭔가 또 안 올라가. 그럼 이게 저항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딱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하고 이렇게 압축해서 보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명의 기법, 유드린 기법 이렇게 세밀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손절에 대한 위치가 나오죠. 손절 어디입니까? 여기 지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입을 어디서 해요? 아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이 지점. 자, 손절 거니까 갭도 짧죠. 손절 라인도 짧죠. 손절 라인이 짧으니까 어때요? 매매하기가 안정적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또 패턴 한번 또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자, 패턴은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아주 안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쌍바닥은 뭐예요? 매수일 때 쌍바닥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바닥이 나와줬고요. 여기서 바닥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와주고 여기서 들어가면 완전히 안전빵이죠. 아주 좋죠. 그죠? 힙소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죠? 갑자기 힙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방향이 맞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운에 맡게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손절을 짧게 잡아가면서 계속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자, 아까 단타 매매라고 했지만 이평선의 배열만 잘 맞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단타 매매이지만 장타 매매. 아까 장기 수익 매매도 가당하다. 바로 이평선의 배열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일 경우는 어떤 배열이 나와야 된다? 정배열이 나와야 돼요. 정배열이 나와야 되죠. 정배열이 나와야 되죠. 정배열. 그죠? 자, 정배열은 뭡니까? 가장 일수가 낮은 게 상단에 있는 거를 바로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좋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칩시다. 자, 물론 여기에 청산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익청의 제가 원칙은 뭐냐면 얘가 가다 쭈삣쭈삣대 그리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밀어넣어서 털고 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차트가 좀 커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게 5분봉 기준입니다. 5분봉 기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갔다. 이것만 해도 100틱이 넘는 거예요. 100틱이 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환율 계산하면 6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그죠? 잠깐의 시간 거의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되겠네요. 한 30분 정도 6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어디 가서. 그죠? 어디 알바해도 뭐 이 정도 못 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 좀 더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연습을 해보면 이왕한 거 아깝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입을 여기 했어요.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다 MIT 익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MIT 익절. MIT 익절을 딱 걸어놓고 한번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끝까지 버텨보고 왜 해야 돼요? 정배열이 계속 맞고 근거는 또 하나 있죠. 우상향, 얘도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격. 제가 몇 번 말씀 이격.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추세로에 대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 연습을 해 가시면 어때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죠. 그러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미련 없이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청산.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위에서도 또 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아까 동일하잖아요. 박스 하다가 여기 박스 하잖아요. 박스 하다가 여기 손절 딱 잡고 여기도 쌍바닥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진입하고, 그죠? 여기서도 한 80틱 수익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EMA 세팅을 정확히 하면 이런 것들이 단타를 너무나도 안전하게 거의 9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 볼게요. 매도는 뭐 원리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리가 동일하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죠? 매도는 아까 똑같죠. 자, 매도는 뭐예요? 일단은 캔들, 이 이평선이죠. 캔들이 아니고 이평선 우하향. 누가 봐도 우하향이죠. 이걸 여기도 누구 매수로 가는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아니면 시력이 나쁘거나. 그죠? 이렇게 딱 보셔도 이거 딱 봐도 이게 우하향, 이거 매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따 이거 내려가겠구나.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매매를 해볼까? 딱 뒷짐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박스가 딱 나오잖아요. 여지없이. 나오죠? 그죠? 나오죠? 자, 나오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이제 매도니까 뭐예요? 쌍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쌍봉. 그죠? 자, 여기 2번, 3번만 해서. 완전히 확인해서 편하게 확인사살 하자고요, 그냥.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손절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먹는 거예요. 어디까지 먹는다? 여기까지 쭉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왜? 얘가 계속 8일선이 저항을 받잖아요. 저항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미련 없이 여기서 털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또 두려워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캔들이 막 장대목 나오면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손 또 걷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렵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딱 박스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또 패턴이 여지없이 나와요. 왜? 하방이죠. 왜? 아직까지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그죠? 시청자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쓰리목 나왔네. 쓰리목까지 나왔어. 쓰리목 나오면 이건 완전 퍼펙트한 거예요. 여기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 진입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자치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몇 가지만 규칙만 정하자고요.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의 이평선, 그죠? 이평선의 배열을 먼저 알자. 배열 알고, 그다음에 패턴이죠. 패턴. 쌍봉이 됐든 쌍바닥이 됐든. 자, 요거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드릴게요. 그럼 너무 매매 쉽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세팅을 정확히 EMA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길게 이제 설명 못 드린 건 좀 아쉽지만요. 제가 또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차게 매일 꿀팁 그런 기법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번 주도 또 수요일 날 또 뵈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10월 5일 날 토요일이 되겠네요. 토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2024년 들어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말에 시간 내기 쉽지 않죠. 근데 시간 내기 쉽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몇 달간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강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원래 한 2시간 정도 강의해야 될 거를 한 3시간 넘게 열띤 강의를 했었고 질문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우리 시청자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강의를 또 10월 달 추석 지나서 또 시간들이 또 한가하시니까 단풍 가지 마시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니까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서울에서 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